안녕하세요. 프로페서 머니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겉보기엔 주가도 비슷하고 모든 조건이 거의 똑같은데 왜 어떤 주식의 옵션 가격은 다른 주식의 3배나 비쌀까요? 오늘 저와 함께 이 금융계의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표 좀 보세요.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2020년 1월의 실제 데이터인데요. 고데디, CBS, 커뮤니티뱅크, 세 회사의 주가가 71달러에서 73달러 사이로 거의 비슷비슷하죠? 콜옵션의 행사 가격도 72.50달러로 모두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바로 이 콜옵션 가격이에요. CBS는 1.40달러인데 커뮤니티뱅크는 4.15달러죠. 아니, 가장 비싼 게 가장 싼 것보다 거의 3배나 비싸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차이가 나는 걸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아니, 이 가격은 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거야?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에요. 이게 그냥 시장에서 느낌으로 정해지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정교한 원리가 이 가격 뒤에 숨어 있는 걸까요? 자,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 오늘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먼저 풋콜 페리트라는 첫 단서를 찾아보고요. 그 다음엔 블렛 숄즈 모형이라는 마스터키를 손에 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공식들이 가진 정말 생각지도 못한 힘까지 확인해 볼 거예요. 기대되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추적해보죠. 이 복잡해 보이는 옵션 가격의 세계에 질서를 가져다주는 첫 번째 열쇠, 바로 풋콜 페리티입니다. 풋콜 페리티,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똑같은 주식, 똑같은 행사가, 똑같은 만기일을 가진 유럽형 콜옵션이랑 풋옵션 가격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거의 법칙 같은 원리예요. 여기서 유럽형은 만기일에만 권리를 쓸 수 있는 옵션을 말하고요. 마치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치를 양팔 저울에 딱 올려놓고 완벽하게 수평을 맞추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완벽한 균형 상태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공식입니다. 와, 보자마자 머리 아프시다고요? 괜찮아요. 이 수식 하나하나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콜옵션 가치랑 풋옵션 가치가 제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공식처럼 서로 딱 묶여져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공식을 잠깐 뜯어보면 C는 콜옵션, P는 풋옵션, S는 현재 주가, K는 행사가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에 이자율이랑 시간 개념이 들어가서 양쪽의 균형을 맞추는 건데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만약에 이 균형이 아주 잠깐이라도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시장의 똑똑한 투자자들이 귀신같이 알아채고 차익 거래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다시 이 균형 상태로 돌아오게 되죠.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손이 이 공식을 지켜주는 셈입니다. 신기하죠? 자, 이제 풋콜 페리티로 옵션들 사이의 관계는 알았어요.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옵션 하나하나의 가격은 얼마가 적정 가격인지 그 이론적인 가격을 딱 계산해내는 마법 같은 도구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블랙숄즈 모형이죠. 여러분, 이 블랙숄즈 모형은요, 그냥 공식 하나가 아니에요. 이건 현대 금융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발명품입니다. 이 모델 덕분에 파생상품 가격을 논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됐거든요.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걸로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았겠어요. 그럼 이 엄청난 모델은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저는 이걸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레시피에 비유하고 싶어요. 완벽한 옵션 가격이라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딱 5가지 핵심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 5가지 재료가 뭐냐면요. 첫째, 현재 주가. 둘째, 옵션의 행사가. 셋째, 만기까지 남은 시간. 넷째, 무위험 이자율.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재료가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주가의 변동성입니다. 이 5가지만 알면 공식에 딱 넣어서 이론적인 옵션 가격을 계산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5가지 재료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네,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마지막에 말씀드린 변동성입니다. 앞으로 주가가 얼마나 위아래로 심하게 춤을 출지에 대한 시장의 예측인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잘 생각해보세요. 변동성이 크다는 건 주가가 막 미친 듯이 오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콜옵션 가진 사람은 대박이 날 수도 있죠. 이익은 무한대니까요. 반면에 주가가 폭락해도 내 손실은 처음에 낸 옵션 가격, 그걸로 끝이에요. 이런 비대칭 구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수록 옵션의 가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겁니다. 아하,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미스터리가 풀리시죠? 커뮤니티 뱅크 옵션이 왜 그렇게 비쌌냐고요?
바로 시장이 그 회사의 주가 변동성을 다른 두 회사보다 훨씬 높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론적인 이야기였죠? 이제부터는 이 공식이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건 단순히 옵션 거래할 때만 쓰는 그런 공식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통찰력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이 옵션 이론을 이용해서 회사 전체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에이, 설마요 싶으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입니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인데요. 한 회사의 주주의 목,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요, 그 회사의 총 자산에 대한 일종의 콜옵션이라고 보는 거예요. 만기일에 회사 자산 가치가 갚아야 할 빚, 즉 행사가보다 크면 주주들은 빚을 갚고 남은 자산을 가져갈 권리, 바로 콜옵션을 행사하는 거죠. 반대로 자산 가치가 빚보다 적으면요, 그냥 권리를 포기하면 그만이에요. 어때요? 이렇게 옵션이라는 렌즈로 기업을 들여다보니까 기업의 리스크나 가치가 완전히 새롭게 보이지 않나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주 복잡한 M&A 딜의 가치를 평가할 때나 이 신사업에 투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같은 전략적인 결정을 내릴 때도 쓰입니다. 심지어는 프로젝트를 하다가 중간에 확장하거나 아예 포기할 수 있는 권리 같은 실물 옵션의 가치를 계산하는 데도 이 이론이 아주 유용하게 쓰이죠. 금융시장을 넘어서서 이제는 비즈니스 전략의 핵심 도구가 된 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미스터리한 가격표 하나에서 시작해서 금융세계를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생각의 틀까지 함께 여행을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볼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옵션 가치를 평가한다는 건 미래를 맞추는 수정구슬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불확실성이라는 변수까지 전부 올려놓고 현재 가치의 무게를 재는 아주 정밀한 저울에 가깝습니다. 불확실함 속에서 가치의 균형점을 찾아내는 지적인 과정인 거죠. 우리의 여정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처음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가격이라는 퍼즐에서 시작했죠. 그리고 풋콜 페리티라는 원리를 통해 질서를 찾았고 블랙셜즈 모형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얻었어요. 마지막으로는 이 도구가 현실 세계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이 흐름을 기억해 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금융시장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숨겨진 옵션들이 있나요?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선택권,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커리어를 바꿀 수 있는 기회,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아직 우리가 가치를 매기지 않은 소중한 옵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프로페서 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